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김정은과 만난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최악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행동을 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 앞으로 확산시켜 가서 트럼프가 지금 꿈꾸고 있는 김정은하고의 사기가 깨지도록 만들고 재뿌리고 그리고 김을 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은 절대로 김정은이 트럼프 문재인이 이 3자 사기극, 여기 뒤에 또 시진핑이라는 인간도 있죠. 이 네 인간이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상원 원내대표. 자, 미국 상원에서 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척 슈머. 자, 이 양반이, 미국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CNN에 출연해가지고요. 그자는 트럼프는 독재자를 숭배한다라고 말을 하며, 그는 법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도 없고 장기적으로 미국 외교사의 판문점 회동을 최악의 날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슈머 대표는 독재자를 칭찬하고 외교 정책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그가 북한 땅을 밟고 한 일이라고는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른 게,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준 게, 김정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다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완전히 그림만 들고 왔고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리얼리티쇼 외교 정책이라고 말하며 사진 찍기 행사를 원했고 히트를 치고 싶었을 뿐이고 전략도 없고 장기적으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감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오바마를 비판하고 조 바이든을 비판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김정은이하고 한 게 없다. 그런데 적어도 오바마나 바이든은, 저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고는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붙어 먹으려고 하는 사고는 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죠. 트럼프하고 비교하면요. 트럼프는 오바마나 조 바이든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에서요, 트럼프를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요, 진짜 정신 차리기 바래요. 무식하면 나가 죽으십시오. 절대로 이런 부분, 지금 트럼프의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그를 찬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부통령 바이든도요, 트럼프가 미국민을 위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지 사진 찍기에 더 열중했다 하면서, 자, 그는 사람을 죽이는 폭군 김정은을 거듭 국제 무대에서 띄워주고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독재 성향이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독재자들이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걸 프랑스 가서 보고, 프랑스가 독재 국가는 아니지만 좀 이런 거를 하는 꼴통인 데가 있지요. 그걸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미국에도 하라 하다가 작년엔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 했는데, 7월 4일,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 한국은 오늘 7월 4일이지만은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이 독립기념일 날 최신 전투기, 탱크 등을 총동원한 호화 퍼레이드를 열기로 트럼프가 결정했다고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 행사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 동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격려라고 명명된 독립기념일 행사에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탱크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를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쇼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 및 B-2가 동원되고 미국 DC
워싱턴 DC 영공에 2시간 이상 이런 비행기들의 에어쇼를 위해 폐쇄를 하고 독립기념일 행사를 위해 영공을 폐쇄하는 것이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에 평소보다 3배 많은 경호 인력이 동원되어서 지금 경호를 하고 영공 폐쇄로 민간 항공기는 그 시간에 앉을 수가 없고 지연되지요. 탱크가 이제 거리로 동원되어서 워싱턴 DC 한복판에 놓으니 도로 교통이 지금 마비되고 기차도 지금 정시에 운행을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30억의 행사를 이 행사에 쓰는데 그 돈이 국립공원 시설 보수 예산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000석 규모의 행사장을 만들어가, 그 가설 스탠드를 만들어가 본부석, 자기 후원자한테 500석을 따로 배치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돈 많이 내는 사람은 고 앉아라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가 자기 선거를 위한 돈 모으는 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트럼프가 부도를 몇 번 내서 미국 안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요한 파이낸싱의 권한이 중국계 은행이나 아니면 러시아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다. 그런 지금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민주당은 트럼프의 세금 내역을 갖다가 공개하라고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세금 내역을 지금 전부 공개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인이냐 협작국이냐를 좀 밝혀보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이번 달 17일 날 뮬러 특검이 미국 의회에 정언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관련된 스캔들을 수사한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트럼프가 지금 사법방해 등 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뭘 조사했고 뭘 발견했는지를 직접 의회에 나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뮬러는 의회에서 정언하는 것을 주저했지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이 뮬러를 2달 설득을 해서 뮬러가 지금 출두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뮬러 청문회 하는 날 재선 유세를 떠나서 지금 물을 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빅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노이 때만 해도 트럼프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전부를 폐기하는 빅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의 주요 핵시설만 5곳이 있는데 김정은이는 이 중 한두 곳만 없애겠다 해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랬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북한과 실무회담이 8월쯤에 재개되면 핵물질 생산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동결 단계에서 북한이 이제 핵물질 생산 시설들 신고 검증을 합의하고 그다음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동시적 그리고 상호적인 대가를 주는 합의를 해야 된다. 단계적, 동시적, 상호적 이거 많이 들은 거죠. 북한이 주장했던 부분이고 미국은 포괄적인 비핵화 내지 빅딜을 의미해서
북한이 비핵화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다시 지금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상호적 비핵화에 대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고 미국의 소리 지금 사이트에도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남북미 정상의 파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이 물론 선거가 있어 그러지만은 미국이 선거만 갖고 생판 없는 소리를 막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요. 최악의 역사적 회담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63%가 잘했고 29%가 부정한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 501명을 조사한 결과 리얼미터 이것도 우스워요. 꼭 이런 거 조사할 때는 500명이에요. 500명.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도 53.7%가 긍정을 했다 말을 하고 지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82.2%가 긍정을 했고 중도는 64.9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는 긍정 37.5, 부정 58.5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북한과 이런 식으로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북한과 그런 로드맵을 갖다가 합의해 가는 부분이 가능해지겠느냐. 미국 주류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고요. 그 때문에 트럼프는 그야말로 유류 탱크에 불을 질러버린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선거의 최악의 악수가 김정은과의 회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그리 만만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뭐 저는 쇼라고 보지만은 63%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어쩐다 하지만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저 인간은 왜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가에 대해 또 저 쇼를 했는데 도대체 미국이 얻은 게 뭐냐에 대해 미국에서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또 자기가 위에 올라앉았다고 생각하겠죠? 작년에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회담 하기 전이나 회담 직후처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이 원하는 형식의 실무회담을 순순히 응하겠느냐.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기는 민주당 사이드에서 내년 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3차 미북 회담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쪽으로 교묘하게 그러니까 재포장된 이 북한 핵 인정을 비핵화라고 사기를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핵화 회의론이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세계의 가장 큰 군사 제국주의 국가고 북한 비핵화 할 때까지 끝없이 압박하고 까불면 군사적 행동까지도 하겠다 해놓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양보를 유독 북한에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는데 이 부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로 그냥 트럼프가 하는 이 방식이 옳다고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철학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김정은하고 쇼를 같이 하고 놀아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결국은 실컷 떠들어 놓고는 하노이 가서 그 합의를 해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고온 청문회로 공경에 처하니까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고 요구하며 판을 깨버린 거거든요. 지 살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요래 쇼를 하면서 재미를 좀 초반에 봐가다가 즉
여론의 시선, 언론의 집중을 자기가 끌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판을 다 엎어버리고 또 북한에 강경하게 선회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왜? 그게 뭐 바람직하다,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때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에 지 이해관계로 이거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여론이 나빠지면 확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고 서로 경쟁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희생하면서 독재자를 애지중지한다면서 북한이 불량 국가다. 이런데 같이 놀아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주류 여론이나 그리고 주류 정치인들은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지금 이런 쇼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 혼자서 대통령이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내년 11월까지 김정은이가 도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상황을 관리해가며 그냥 김정은을 지는 이용하고 뽑아먹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김정은이는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않냐. 김정은이가 아쉽겠어요. 선거가 없고 투표가 없고 뽑힐 필요가 없이 임기가 훌라이프 전 인생인 김정은이가 아쉽겠어요. 내년에 11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가 아쉽겠어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트럼프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진지하게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갈 것이냐. 이건 정말 예측 불허라는 거죠. 왜? 트럼프라는 사람의 자체가 철학이 없이 그때 그냥 감각으로만 움직입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이런 트럼프의 적극성이 결국은 이 미북 회담의 앞날도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G20 갔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중국을 완전히 박살낼 것처럼 해놓고는 정작 G20에서 중국하고 휴전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거 말뿐이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한을 갖고 트럼프가 중국과 휴전했다는 걸 엎었습니다. 더더욱이 중국과 트럼프 간의 딜은 그냥 딜이 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딸 이반카, 샤이 쿠슈너, 키신저 이 인맥이 작동하면서 그들 개인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한 어떤 일들이 주고받아졌고 그래서 트럼프가 겁을 잔뜩 줬다가 중국을 이렇게 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언론이 많이 물고 이렇게 들면 트럼프가 곤혹스러워져요. 그래서 트럼프는 뭘 택했느냐. 북한 쇼로 그걸 덮어버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의 어떤 이해와 북한 문제를 바꿔먹는 일을 택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과도하게 쇼에 비중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이나 한국에서는 와 이게 뭐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트럼프가 이런 의도들이 폭로돼 가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많은 비난에 부딪히면서 대선에서 코너에 몰릴 때 이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했냐고 판을 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저거가 바텀업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가야 한다 해놓고 트럼프 지가 톱다운 위에서 정상을끼리 실무회담을 합의하는 우를 범했는데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또 지가 가이드라인을 줘가 끌고 가는 회담은 어느 시점에 미국 조야에서 엄청난 대선 이슈가 돼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트럼프는 이번에 활용 가치가 있는 그림 쇼를
이렇게 벌였지만은 이거는 미국 내부에서의 자기들의 적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깜짝 쇼였다랍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끌고 가질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이걸 내년 선거까지 갖고 가서 쇼를 몇 번 더해서 재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지 뜻대로 안 굴려가면 이제 김정은이 문재인이한테 온팍 세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버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하노이 때도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먼저 배신을 때리냐 트럼프가 먼저 배신을 때리냐 하는데 지난번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자식이 또 좀 있으면 뒤통수 때릴 건데 이번에는 내가 먼저 네 뒤통수를 때려주겠다고 벼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한 번 더 뒤통수를 맞는다면 김정은이는 쪽팔려서 북한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실무회담에서 트럼프가 받을 수 없는 강한 거를 밀어붙일 거고 트럼프가 그 부분을 갖고 머뭇거리면 김정은이가 판을 깨서 극도의 위기를 조성해서 또 위기 끝에 쇼를 한번 주도해 보려고 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이지 절대로 이것이 트럼프의 지금 꼼수나 공작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이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이 쇼가 욕을 처먹기 시작하면서 미국 대선의 빅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버틸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